자기 경력을 살 수 있는 곳,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연봉이 처음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워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직장 옮기셨어요.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자, 현재 하고 계신 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지금 그 대회비어가지고 무슨 게임인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신규 이제 출시할 게임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서버 쪽 콘텐츠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버 쪽 개발자에 필요한 능력은 뭐가 있습니까? 서버 쪽 개발자로서 필요한 능력이라 하면 역시 좀 꼼꼼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뭔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약간 프레임워크 단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이 다른 작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생각할 줄 아는 약간 좀 그런 꼼꼼함이랑 세심함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초기 그 개발사, 인디 개발사 계실 때 주로 어떤 작업하시죠? 맨 처음에 경력 초기 단실 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경력 초기 단계에는 경력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었던 시절도 잠깐 있었던 게 가자마자 처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약간 이제 우리 회사 프레임워크 쪽을 익혀봐라라고 해가지고 떠주는 게임에서 약간 엑셀 시트에 정리된 버그 픽스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전자오락 수호대라는 게임을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래 저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서버는 뻥뻥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보고 급하다 빨리 와라 해가지고 앉혀놓고 CS를 시켰었어요. CS? 커스터머 서비스 해가지고 그냥 유저들이 나 뭔가 이상해, 아이템이 지급이 안 됐어, 뭐가 안 돼, 버그가 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운영팀을 한번 거쳐가지고 서버팀에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로직을 점검하고 약간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봐가지고 아 진짜 잘못된 게 있구나, 아니면 유저 착각이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잘못 보냈구나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약간 전달해준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1년 좀 안 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년 차부터는 어떤 작업을 좋아하셨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자블록 수호대 쪽 구조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 기회가 왔었던 게 그린스킨이라는 게임을 또 작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서버 메인을 맡을 사람이 그냥 대표님이랑 야근하다가 대표님이 이제 밥 한 끼 사주시면서 이런 게임을 지금 누군가 서버를 맡기려고 하는데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계속 CS 보고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뭔가 개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또 바로 꽂아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메인으로 또 컨텐츠 그린스킨 쪽 컨텐츠 개발을 이제 CS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개발을 제대로 한 거는 거기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발을 할 당시에 힘들었던 점,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힘들었던 점 사실 극복을 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고 영원히 따먹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라이브 서비스잖아요. 서버 쪽에서 뭔가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잘 안 될 때 사람이 심장이 쾅쾅거리고 난리가 나고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뭐 해결됐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좀 침착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게 된 것 같고 물론 침착하게라고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긴장하고 초조한 상태여도 적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고 그거는 많이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 만약에 회사에서 그 작업하시다가 힘들었던 경험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기억나는 것들 트러블 쇼팅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뭐 CS 업무 포함해서 힘들었던 경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례 뭐 있었나요? 뭐 서버가 터졌다든지 DB가 갑자기 날아갔다든지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힘들죠. 그렇게까지는 망하죠. 네. 네, 그렇게까지는 큰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네. 본인이 좀 힘들었던 경험 있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라 하면 그냥 아주 큰 일은 아니었었고 큰일이 맞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뭔가 엄청난 기질을 발휘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컨텐츠 하나 큰 거를 개발했었는데 점령전 쪽이라고 그냥 비동기적으로 매칭 잡고 서로 이제 땅 따먹게 하면서 이제 전투하고 약간 그런 쪽 서버를 잡고 작업을 했었었는데 이제 뭐가 좀 캐싱 쪽에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그냥 보통 이제 컨텐츠 하나 올라가면은 로그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문제 안 생기나. 근데 뭔가 로그 하나가 뭔가 에러 로그가 하나 뜨더니 타타타타 하더니 에러로가 계속 뜨는 거예요. 알고 보니 뭔가 캐싱하는 로직 쪽에서 전에 있던 데이터를 안 지워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었는데 그냥 뭐
그래가지고 논의 급하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 논의하다가 그거 그냥 맨 윗단에서 이런 요청이 오면은 그냥 에러로 처리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 화면에 팝업 메시지 띄우게 급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닫아놨었던 기억은 있어요. 그리고 급해 붙이고 다시 올리고. 워낙 뛰어난 개발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에러는 아마 경험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내부 그 알파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게임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로세스? 게임 프로시저.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이라 하면은 일단 보통 이제 가장 맨 시작은 기획자죠. 일단 기획자가 이런저런 이제 컨텐츠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서가 나오면은 그 개발 리뷰 회의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서 이제 서버 쪽에서 이런 기획은 좀 어렵거나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 같은 것도 하고 데이터 구조 같은 것도 중간에 회의 중에 정할 수 있으면 정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거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돌아가가지고 멤버스를 선정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냐 아주 이만큼 정도 걸릴 것 같다 해가지고 합의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작업에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단 실제 이제 코딩을 하고 이제 한 거에 대해서 플리캐스트라고 해가지고 내 코드를 이제 다른 팀원들이 볼 수 있게 공유 같은 걸 하면은 이제 팀원분들이 그걸 보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거는 뭐 좀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런저런 의견 주면 그것도 반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고요. 적용을 하면 이제 개발 서버에 적용이 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하는 도중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에러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로 서버에서 내려주면 우리 쪽에서는 좀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클라이언트랑 이제 직접 면대면으로 가가지고 이런 구조로 내려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할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뭐 서버 쪽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조를 바꿔드리면 될까요? 약간 그런 합의를 거치면서 이제 컨텐츠가 실제로 나오고요. 클라 쪽에서도 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걸 QA 쪽으로 넘겨가지고 QA들이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고 퀄리티 어셔런스 얘기하는 거예요? 품질 이제 보증하고 관리하는 쪽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테스터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직접 게임과 컨텐츠를 플레이해 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여기서 버그 난다, 이런 제한 조건에 의해서 막 게임이 안 돌아간다 그런 거를 전달해 주면 그런 것도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텐츠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이제 일정 완료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컨텐츠가 하나하나 쌓이고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실제로 라이브로 가는 거고 현재 회사에서는 아직 라이브까지는 경험 안 해봐가지고 거기까지는 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만약에 회사의 그 정보보호 차원에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비를 유지하실 거 유지하시고 필터링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 지금 개발 과정에서 얘기 들었는데요. 저기 게임 개발하신 툴이나 그 작업 기간이 보통 한 게임당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본인이 경험했건 안 했건 대략적으로 물론 게임 사이즈가 좀 다르겠지만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대비되면 말씀 안 하셨어요. 예. 그 평균적으로 툴까지는 툴이나 뭐 안에 들어가는 기술까지는 약간 대비일 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사실 그 기간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 직장에서 겪었던 거랑 현 직장에서 겪었던 게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전 직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숨숨 뽑아냈거든요. 거의 뭐 1년에 그냥 인원들이 있으면 야 저쪽에 일손이 부족해서 우르르 가가지고 도와주고 저쪽에 부족하다 우르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년에 한 2억원씩은 거의 뭐 라이브로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그냥 이직하고 나서는 제가 이직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그냥 지금 쭉 제가 이직을 할 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언제쯤 런칭하나요? 지금 개발한 그 게임 새로 개발. 거기까지는 좀 대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감한 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기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많이 뽑을 때 어떤 능력을 주로 보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게임 그래픽 쪽 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하고 그래픽 작업의 협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게임 만들 때 멤버스 아까 산정했잖아요. 그럴 때 보통 그 제작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기획자하고 개발자가 있잖아요.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학생들이 이거 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하이테크 학생들은 여기 대졸자 학생들이 오는 코스예요. 우리 학교에 약간 대학원 같은 코스거든요. 하이테크는 그래서 섞여 있어요. 학위과정과 하이테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서버 개발자다 보니까 디자이너분들이랑은 막 그렇게 소통할 일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기획 쪽이랑 디자인 쪽이 먼저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고 UI 어떤 식으로 하고 유저 UX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먼저 얘기하고 실제 이제 개발 과정에서 클라랑 또 소통하면서 이거 연출 구려 안 나와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이쪽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기획자나 그 클라 쪽이랑 많이 소통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직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는 잘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전 직장에서 경험을 얘기하면 전 직장에서는 클라랑 서버를 둘 다 했었거든요. 그 서버가 좀 더 주긴 해가지고 그 클라 쪽을 아주 많이 작업을 했다고는 못하겠는데 보통 이제 그래픽 쪽에서 유니티로 이제 프리팹이랑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줘요. 그냥 기세 올려요. 기세 올리면은 그거를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거 코드에다가 코딩을 하면서 붙여보고 그러다가 이 프리팹 구조에서는 그 이런 연출을 구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면 가가지고 이제 프리팹 좀 수정해 줄 수 있나요? 뭐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 디자이너 보통 한 게임 만들 때 예. 지금 아마 컴퓨터 쓰시니까 신규 게임에 대한 질문은 좀 아마도 피하실 것 같아요. 편하게 대답하세요. 전 직장인 괜찮고 이건 괜찮으니까. 예, 전 직장 기준. 뭐 편하게 말씀. 디자이너 분들은 보통 게임 하나 만들 때 그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튀어 되시는지. 전 직장 기준 말씀하셨네요. 컴퓨터 쓰는 거 대비로 하고. 여기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게 사실 사이즈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이즈 따라 다른 것도 있고 사실 그쪽이랑 결과물에 대한 얘기만 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걸려서 작업을 하는지까지는 잘 감이 안 오는 편이고 전체 제작 기간. 전체 제작 기간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플래닝하는 기간하고 개발 기간하고 그러니까 아까 기획자랑 개발자랑 협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협의 기간이요? 예, 그래서 전체 플랜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편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협의가 막 그렇게 생각처럼 막 엄청나게 공방을 주고받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전 직장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획서를 받고 그냥 기획서를 쭉 읽어보면서 그냥 메모장에다가 이런 데이터 항목이 필요하겠네 같은 걸 막 짜다가 잠깐만 이거 좀 빡셀 것 같아 하면 기획자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괜찮나요 하고 합의를 막 하다 보면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은 이제 데이터 구조가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 작업에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생각처럼 다이나믹하게 막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짜잘짜잘한 합의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대로 만들겠다 하고 끝이 아니고 개발을 또 하다 보면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저쪽 이제 컨텐츠에서 사용하고 있던 모듈을 끌어다가 그대로 써야겠다라고 끌어다가 쓰려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전투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이거 못 써. 그러면 이제 또 그거 가지고 전투 수정해야겠는데요. 아니면 좀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합의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합의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컨텐츠는 그냥 하루 얘기해가지고 사실 합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컨텐츠면 이대로 만들어 달라요. 오케이. 그리고 만들고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크고 복잡한 컨텐츠면은 처음에 데이터 구조 짜면서 한번 이제 크게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 좀 수정하자. 저런 부분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면서 계속 합의를 해 나가면서 완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궁금한 사항 이제부터 개인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혹시 현직 개발자로서 AI를 사용해서 짠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를 사용해서 짠 코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AI에 이제 데이터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좀 회사 내부에 좀 많은 내용이 노출이 안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AI가 발달하고 도구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굳이 그거를 내 시간을 다 써가지고 해야 돼 하니까 발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면 AI 쪽에 맡겨가지고 코드를 해도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AI가 띡 이거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 그대로 믿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이 코드가 잘 도는지 동작을 하고 필요하면은 그거를 이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LM을 쓰게 되면 내가 쓴 데이터가 거기 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또 아니면 제가 답이 그 혹시 유니티만 다르거나 얼리얼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진의 그 전 차이. 직장에서 유니티 좀 써봤습니다. 근데 잘 썼다고 하긴 애매한 게 그 유니티에서 약간 사실 유니티를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C샵을 썼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맞는 정도죠. 그냥 프리팹 받아가지고 프리팹이랑 이거 코드로 다 연결해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돌리는 정도로만 썼어가지고 예. 사실 서버가 주긴 해가지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사다 보니까 기존에 소스 코드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편했을 거예요. 여러 게임들이 있을 테니까. 또 질문. 게임 개발하실 때 완성도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완성도 쪽 저는 아무래도 유저가 불쾌하지 않게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여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성,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서버 쪽 관점이긴 해요. 제가 이거 또 질문 하지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직업들과 비교해서 개발자가 이런 점은 좋다, 그다음에 좀 이런 점은 좀 불편하다 이런 걸 한번 말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서버 개발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장점, 당연히 그 다른 직종에 비해 가지고 심지어 약간 같은 프로그래머인 클라 쪽에 비해서도 좀 수요가 공급에 비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비교적 좀 수월하게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셀러리가 일단 높다.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단점이라 하면은 역시 그거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라이브 중에는 갑자기 안 된다고 전화가 올 수 있다. 그런 게 제일 불편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그 서버 개발자로서의 면모인 거고, 게임 개발자로서는 역시 게임을 만든다는 게 제일 즐거운 부분 아니겠어요? 딱 그렇게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남정 씨. 일 안 할 때 다른 게임 개발 같은 거 하시나요?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 제가 낡고 병들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그냥 평소에는 게임을 즐깁니다. 만들기보다는 회사에서 많이 만들고. 참고로 잠깐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임세진 개발자가 에러들이 있잖아요. 롤이 뜨기 2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PC방에서 같이 게임하면서 이게 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이게 뜰 것 같아요. 진짜 캐릭터가 그렇게 없었는데 이게 외국에서 하는 거라고 유럽 애들이 하고 뭐 외국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뜰 것 같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게임을 많이 하고 그게 대한 감이 좋아요. 인디 게임부터 거의 모든 게임에 섭렵한 친구라서. 근데 조금 재밌는데 유명해지기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그게 소개되게 국내에서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깔아서 쓰는 거예요. PC방에 없어. 다운로드 받아서 써. 되게 빨리 알았어요. 완전 롤을 모를 때, 캐릭터가 몇 개 안 됐을 때 진짜 그때. 그죠? 예, 이미 서버 유저죠. 맞아요. 자, 또 질문. 감이 대단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그 감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영창 씨 있나요? 이명창 씨? 갔어요. 봤어요? 좋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질문. 물론 서버 개발자시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의 개발,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다른 파트의 개발자들이 있다고 치면 뭐 아마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 스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얼리얼 위주로 개발 배우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런 기술 스택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쪽이 아닌 전반적인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서버 쪽 기준으로는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쪽 공부해주면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클라 쪽은 사실 손을 뗀 지 좀 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유니티보다는 유니티도 괜찮고 얼리얼도 익혀둘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유니티 요즘에 갑자기 가격 올린 것도 그렇고 얼리얼 쪽으로 많이 넘어간 추세기도 해가지고. 또 질문. 혹시 사용하시는 언어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PHP 쓰고 있고요. 그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자바랑 C# 썼었어요. APM으로 PHP 뭐냐면은 서버 쪽에 서버릿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리눅스 베이스 서버에서 보통 쓰는 거예요. 아파치랑 보통 맞물려 있는데, 그죠? 네. 네. 그리고 저기 한예찬 군.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 개발 능력을 가지는 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클라 쪽이랑 협의를 하고 일단 제가 전 직장에서 경험했던 거에 비추면은 결국은 프리팩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는 디자이너 쪽 몫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사실 클라이언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모르고 그걸 손대게 되면은 클라가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싶은 결과물을 갖다 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 되시겠군요. 예. 또 질문. 특히 UI 디자이너라면 좀 더더욱. UI 디자이너는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또 질문. 이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통 예상으로만 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니티가 금액을 올리고 이제 얼리얼은 아직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들이 이제 얼리얼 쪽으로 많이 옮겨갈 거다라는 추측들이 있잖아요. 현실에서도 이제 시장에 이제 현재 진출해 계시니까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진짜 눈에 띄게 보이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도 서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예 그렇습니다. 따로 얘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좀 혼자 개발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유니티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언리얼을 둘 중에 선택을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둘 다 힘이 좋죠. 둘 다 하면 좋지만 쉽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여기 지금 커리큘럼에는 유니티하고 언리얼을 둘 다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니티를 먼저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상태에서 사실 얼리얼이 처음 진입 장벽이 있다고 듣긴 했던 것 같아가지고 유니티 같은 거 쓰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구나를 좀 이제 직접 느껴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어라는 시점에 이제 약간 지향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고 모집공 같은 걸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더 영향을 쌓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PHP 개발하시면 이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많이 건드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거의 트랜잭션 거의 하고 있는데 예, 데이터베이스는 뭐 어떤 거? 되게 비밀가 않았습니다. 네. 오픈 소스로 안 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질문. 그리고 질문 먼저 하세요. 네. 리눅스 뭐 대부분 이제 거의 90% 넘게 다 리눅스 서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예. 100%지? 집에 있는 컴퓨터 게임할 때도 리눅스로 사용하시나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장에서 다녀와가지고 집에서 옷을 내던지는 순간 완전히 일반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기 뭐 웬만한 질문 다 받은 것 같은데 또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또 마지막으로 이번 게임 업계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쪽 업계에 올해 취업 현황 어느 정도 약간 느낌 같은 걸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라 하면은 어떤 좀 느낌이라고 이제 좀 많이 뽑는지 많이 아니면은 뽑는지 안 뽑는지 올해는 좀 많이 안 뽑는지 컴투스에 그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전체적인 업계 상에서 축소와 확장. 칼바람이 불고 있다. 사실 상황이 별로 안 좋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게임 업계 지금 이게 딱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넥슨하고 NC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저번에 약간 개발자 분 때 사람들 많이 뽑았다가 뽑은 사람들 연봉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낮추는 것보단 사람들 잘라내고 이런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솔직하게 상황이 좋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기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컴투스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장점과 단점? 장점 중 장점만. 장점만 있으세요. 촬영이기 때문에. 밥은 맛있나요? 네. 그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봤던 곳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맛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 데브 시스터즈? 아, 네. 그렇군요. 밥 되게 잘 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이렇게 그 복지 관련해서 쉬는 것도 있다는 들었는데. 리커버리 데이 네, 말씀하시는 리커버리. 거라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탄력 근무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중간에 이제 매일 채워야 되는 코어 타임이라 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냥 보통 제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제 시간에 나가는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대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뭐 2시부터 5시까지에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고요.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은 이제 이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한 달에 채워야 되는 만큼 있잖아요. 그거를 다 채울 수 있고 이 코어 타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하는 대로 근무를 해도 되는 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근무 시간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보통 연차 같은 걸 내면은 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연차를 냈다 그러면은 오늘 나는 출근 안 했지만 연차 처리가 돼가지고 그냥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추가되고 약간 추가되고 코어 타임이 면제가 되고 이런 느낌인데 리커버리 데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새로 추가된 제도로서 그냥 매달 둘째 주 금요일마다 그 코어 타임 물론 미리 신청서를 내긴 해야 돼요. 보통 팀 단위로 내기 때문에 좀 아직은 부담스럽게 낼 수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제 신청서를 미리 내고 리커버리 데이를 매주 금요일 매주가 아니지 매월 이제 둘째 주 금요일에 받게 되면은 그날은 그냥 회사를 안 나가도 돼요. 다만 이거 근무 시간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완배는 잘해야 되죠. 8시간을 통째로 빼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미리 좀 일찍 오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 근무를 해가지고 채워놓고 쓰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 제도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회사에 그냥. 근데 또 회사의 장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밥이 맛있다. 그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데이가 있다. 밥이 맛있다, 리커버리 데이가 있다. 그래서 사실 팀바 팀이긴 한데요. 예, 저희 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차나 그런 거에 딱히 태클을 안 걸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끝내놨고 정말 급한 일이거나 일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연차 내면은 사유도 안 물어봐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연봉은 물어보지 않을 텐데요. 예. 현재 연봉에 만족하십니까? 일단 만족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썩어.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또 있네. 야근을 많이 하게 되나요? 어쩔 수 없는 숙명이겠죠. 평시에도 평시에는 좀 덜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게임 이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럴 때는 바쁠 거라 예상하는데 예. 전 직장, 현 직장 둘 다 많이 그러니까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업데이트를 쳐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정이 빡빡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면은 야근이 막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다가왔을 때가 이제 좀 많이 빡세지는 거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자 마지막 또 채원 씨 질문 받고 다시 받게요. 장점 얘기하셨는데 단점도 혹시 있을까요? 녹화 중이라. 이거 요거는 녹화해가지고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이거 네, 참고로 잠깐 얘기하자면 인재재 개발자는 회사에 직급은 없죠? 예?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PM 뭐 이렇게 PM 이렇게 있습니까? 그 사원 네. 선임 약간 연구소 체제여가지고 연구소죠. 사원 선임 주임은 없고 주임은 없고 바로 선임이에요. 예, 선임이 과장인가요? 대리인가요? 대리가 선임이고요. 그 위로는 이제 책임 차석 수석 차석 수석이 있구나. 예. 그렇게 있군요. 연구소가 보통 주임이 대리고 선임이 과장이거든요. 여기 선임이 대리고 여기 차석 수석이 있네요. 보통 이 책임담의 수석인데 그렇게 돼 있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마무리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많이